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지난주랑 언급량도 비슷하고 네. 1, 2위의 순위에 나오는 주제도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또 되게 특별한 또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슈들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위 분야는요. 환경 분야인데 근데 세부 내용은 바뀌었어요. 바로 키워드가 하와이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현지 시간 8일 하와이의 마우이섬 중부 콜라와 또 서부 해안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계속 번져서 100명 가까운 사람 목숨을 잃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화재 진압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우이 섬에 대해서 기억이 많으신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이 피해가 정말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하와이로 국한하면 1960년에 6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제 쓰나미 참사 이래 63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북부 패러다이스 마을 산불의 기록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또 워낙 이제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한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망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좀 끔찍한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와이 곳곳에서 답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SNS상에서도 네. 과거에 신혼여행 가셨던 이야기도 이제 올리시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래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비용 뭐 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아름다운 지역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없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것이 또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CNN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지 대형 전력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또 자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불어닥쳤을 때 송전선이 끊겼는데 스파크를 일으켜서 산불이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송전선이 도로로 떨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 전력을 끊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원인을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야 이슈가 또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키워드인데요. 바로 카눈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집중호우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해풍을 맞아서 고사하는 등 이 농업 부분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로 대구에서 1명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고요. 또 46,484가구에서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 또 태풍 타격으로 인해서요. 특히나 이제 추석 때를 우리가 또 대비할 때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지역별로 뭐 경북부터 시작해서 경남, 전남 다양한 지역들의 농작물들이 좀 피해를 입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떻게 보면 회복 또 이런 것들이 또 이 상처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하니까 갑자기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사실 좀 수확할 것들은 수확도 하고 뭐 과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도 지난주와 똑같게 문화 분야고요. 이건 내용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K-팝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번 주는 이제 지난 11일에 그 열렸던 이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였던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그래도 안전하게 좀 잘 치러지긴 했습니다. 이제 궂은 날씨에서도 빗속에서 뭐 미소를 잃지 않았던 어떤 출연자들의 모습이 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연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안전상의 이유로 개최 일정, 장소도 수차례
변경됐고요. 이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또 이제 어떤 출연이 불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리그 이제 프로축구 리그죠. K리그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네. 이제 원래 새만금 야외 상설 무대가 아니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됐다가 또 이제 상암으로 옮기다 이러다 보니까 인천과 홈 경기를 해야 됐던 전북 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경기 일정이 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콘서트 자체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쨌든 K-팝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좋았는데 이 시간이 2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의 좀 집중력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K-팝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의 이 길이라는 것들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대미를 장식한 불꽃놀이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불꽃놀이가 경기장 밖에서 볼 때는 참 멋있었어요. 휘황찬란했는데 네. 이 구조상 정작 대원들이 있는 관객석에서는 불꽃놀이 일부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과연 이게 잼버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SNS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스카우트 활동이 캠프 생활이 기본인데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더 본질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팬들 특히 상암구장 잔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암구장의 이 잔디가 무려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천연 잔디 95%에 인조 잔디 5%를 섞은 건데요. 이게 워낙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이제 국제 팀들이 최근에 왔었을 때 이 하이브리드 잔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칭찬을 했었던 이야기들, 뭐 맨체스터 시티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도 바로 배수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잔디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급하게 장소 변경이 되다 보니 결국 이 잔디가 다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한 잔디, 훼손된 잔디를 이전처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14일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상암 잔디 현황이라고 그래서 공연 때문에 깔아 뭉개졌던 곳들이 갈아 끼우곤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실제로 이번 주말 19일에 예정된 FC 서울 대구 FC 경기도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하이브리드 장비 비용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FC 서울 측에서도 이 잔디를 설치하고 나서는 이곳에서의 대형 콘서트를 다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분야는 스포츠 분야에서 축구 영역이고요. 키워드는 우리 선수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이름은 손흥민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장수 국가대표 캡틴이 됐어요. 어느덧.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의 캡틴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캡틴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EPL 팀에서 주장이 된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콤비 플레이를 펼치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 주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주장이 돼서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많은 또 이슈가 됐는데 첫 경기에서는 조금 긴장했는지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반 23분에 수비에 가담했었던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에 부딪혀서 동점골을 이제 주게 되는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경기는 2대2로 비기게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케인 선수가 이제 이적한 곳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 독일인데 네. 거기에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이번에 그러니까. 이적을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김민재 선수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경기에서는 둘 다 후반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이미 경기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좋은 결과를 주진 못했지만 향후에 또 다른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연예 분야에서요. 영화 카테고리인데요. 최근에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또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크린을 독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부 몇 개의 영화들이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70% 이상을 뭐 차지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상당히 다양한 영화들을 골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뭐 1000만 뭐 관객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번 8월에 나오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다양하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게 미션 임파서블인데 이게 한 400만 정도를 넘길랑 말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1000만 관객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유명한 영화들도 100만을 넘기느냐 뭐 200만을 넘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제 국내에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또 네. 글로벌 또 새로운 역작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광복절을 전후로 나오다 보니까 이 8월 하반기가 어떻게 또 관객들에게 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향후 영화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관객이 많을 텐데 국내 영화들이 이거 지금 이 시기를 겨냥해서 잇따라 막 쫙 지금 개봉작들 내놓고 있는데 관객이 그렇죠.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제 OTT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뭐 영화값이 비싸졌다라고 하는 SNS 일부의 의견 때문인지 뭐 이건 좀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네. 중국에서 하는 불황의 일종의 기침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대중국 수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추월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일본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성장률이 1.5%, 우리나라는 0.6%밖에 한 분기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네. 중국 수출이 계속 줄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수출도 따라서 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이 실제로 11개월째 대중국 수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대외에 대한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 예측기관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도 1%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빨리 좀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